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출 성형 주변 기계 중에 하나인 호퍼 드라이어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출 성형에 쓰이는 그 재료는 여기도 나와있겠지만 플라스틱이지만 ABS 블랙, 그러면서 ABS 같은 경우는 여기 드라이어 밑에 보면 이렇게 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ABS는 수분율이 0.4% 이하로 되고 80도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건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전기를 이용하고 외부의 공기를, 저는 이거는 양산하는 사용용이 아니고 제가 이제 전기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유압 실습장에다 지금 갖다 놓고 한 번씩 전기 수업을 할 때, 주변 기계 수업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고장 여부 진단,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를 넣은 건 아닌데 외관이 이렇게 생겼죠. 온도 컨트롤러가 있고 파워 램프 있고 차단기 있고 모터와 히터를 켤 수 있는, 그죠?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토글 스위치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토글 스위치. 램프가 장착된 토글 스위치. 일단 열어놓고 이 내부를 보면 회로도는 지금 여기 갖다 놨습니다. 회로도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마그네트라 그러죠. 전자 접촉기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거꾸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트랜스포머라고 그래서 다운 트랜스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출 현장에 쓰이는 전기가 요즘은 3상 4선식이라고 얘기하죠. 3상 4선식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렇게 RST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3상이지만 여기에 N선이 하나 들어온 거죠. N선이 하나 들어오고 그 N선과 3상 중에 하나만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면 2가닥짜리에 220V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20은 단상으로 된 거 왜 쓰냐면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마그네트라고 하는 MC와 아까 앞에서 본 온도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단상 220V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운 트랜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다운 트랜스가 있다라는 자체는 뭐냐면 3상 4선식이 아니라 3상에, 여기도 보시면 RST 그러면서 383선만 왔다는 거죠. 3가닥만 오고 N선이라는 것은 오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랜스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383가닥짜리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지만 연결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220V 3상이 와서 사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호퍼 드라이의 고장은 대부분 어떤 걸로 나냐면은, 이게 위쪽에 있는 것이 히터를 관장해주는, 히터에다 전기를 넣어주는 전자 접촉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모터, 즉 팬을 돌려주는 곳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죠. 왜 그렇게 또 판단을 하냐면은, 여기 보면 여기 열동용 과부하 개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터를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모터로 가는 전자 접촉기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저 안쪽에 보이는데, 안쪽에 빨간색, 노란색, 청색으로 되어 있어 모터로 선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터 UVW에서 모터로 가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열 방지라는 것도 있고, R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마그네트나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220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운 트랜스를 통해서 RT에다 220을 넣어 놓는 거예요. 220을 넣어 놓고 거기에서 전기를 인가해서, 여기 잘 안 보이네, 휴즈 홀더를 통한다던가, 그래서 마그네트 코일에 전원을 넣고 이렇게, 그죠, 온도 컨트롤에도 전원을 넣어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설정된 온도만큼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안에 전자 접촉기는 주접점과 보조접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접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접점이 있는 거 유접점이라고 그러죠. 유접점 릴레이라고 하는데 접점이 있다 보니 오래 사용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접점, 주접점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 안쪽에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아크가 생겨가지고 위와 아래쪽이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드라이버가 또 다른 거는 또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위쪽에 마그네트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그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이쪽이 이제 1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튜브의 색깔이 가운데 쪽에 연결이 돼 있죠. 아래 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손쉽게 원래 1차를 위에다 놓고 2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다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RST라는 것이 이렇게 와서 380세선을 여기다 넣어 주접점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1차 측에다. 그러면서 얘가 붙어서 그죠? 얘가 붙으면 히터로 전기가 세 가닥이 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봐도 38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터의 결선, 모터의 결선도 380 결선이에요. 220과 380 결선은 여기 살짝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삼각결선이라고 하고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터나 히터나 이렇게 결선이 됐으면 220V예요. Y결선이라고 하죠. Y결선. 이렇게 하는 것은 380V. 여기에 전기가 380이 왔으니까 당연히 380V로 히터도 결선을 한 거죠. 이 속에다가 여기 잘 안 보이네. 여기 히터 뜨겁다고 만지지 말라고 써 있는 거기 속에 히터가 카트리지 히터가 들어 있습니다. 세조로 돼 있죠. 세조. 자, 세조로 돼 있고 요거는 이쪽으로 해서 UVW로 해서 모터 팬을 돌려주는 모터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장 날 게 거의 없어요. 고장 날 거는 이거죠. 마그네트 접촉기, 전자 접촉기에 접점이 문제가 생겨서 실제 세 가닥선에 380이 가야 되는데 두 가닥만 간다던가 그러면 히터 두 개밖에 그 전원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히터의 온도가 늦게 오르거나 또 잘 오르지 않죠. 설정값보다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장이 잘 나는 것이 여기에 접촉기에 그죠? 여기 주접점에 속에 들은 주접점이 이렇게 고장 나는 소손 아니면 좀 이렇게 접점이 떨어져 나가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또 하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모터 팬 쪽이겠죠. 트립이 걸릴 때가 있어요. 과부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트립이 이렇게 걸려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속에 이제 그 모터 속에는 베어링이 들어있는데 베어링이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그 이물질이나 그리스가 말라서 회전을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되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트립이 발생합니다. 사실 트립이 한번 발생을 하면 사실 그 모터 팬 쪽에 뜯어서 저기 그 유튜브에도 있긴 있는데 베어링 교체한 게 있는데 저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류치를 좀 조정해서 올려가지고 동작시켜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일단 트립이 한두 번 발생을 하면 반드시 이 팬 모터를 이것도 사실 저기 현장에 있는 거하고 교체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교체를 하고 베어링도 또 다시 교체한 것인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전원을 넣었는데 휴즈 홀더에 있는 휴즈가 지금 정상인데 얘가 떨어진다. 바로 휴즈가 단선된다 그러면 대부분 99.9%는 여기죠. 다운 트랜스의 절연 파괴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차단기 올리자마자 휴즈가 퍽 하고 터진다. 대부분 이게 다운 트랜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하나 여기도 보시다시피
모터가 회전하지 않으면, 모터가 회전할 수 있게 마그네트가 붙지 않으면 절대 히터 마그네트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모터가 팬이 바람이 돌아야 되는데, 바람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바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히터에 전기가 가해지고 잘못하면 히터가 단선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로에도 나오는데 MC2라고 있죠. MC2가 여기 있습니다. MC2가 동작을 하고 MC2의 A 접점에 의해서 A 접점이 연결돼야 MC1이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터가 회전을 해야 그죠? 회전을 해야 마그네트, 이거 이제 뚜껑 한번 닫을게요. 히터에다 전기를 넣어주는 이 마그네트가 붙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터가 내가 설정된 온도까지 잘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일단 히터를 점검을 해 봐야겠죠. 히터는 전원을 다 내리고 오음치, 우리가 저항치라 그러죠. 저항치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전기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전압, 전류, 전기 저항을 재는 건데, 히터의 단선 여부를 보려면은, 자, 우리 만능 회로 시험기에 레인지를 오음에다 놓고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히터로 가는 거죠. 히터로 가는 선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봅니다. R과 T를 찍어봤더니 67오hm 정도가 납니다. 67오hm. 그죠? 또 이렇게 두 가닥을 또 찍어볼게요. 이것도 66 이렇게 나옵니다. 66, 67. 자, 그러면 여기다 찍어볼까요? 이 세 개는 반드시 같이 찍어봐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찍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67.1 이렇게 저항치가 나옵니다. 그럼 멀쩡한 거죠. 근데 사실은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는 것도 좋지만 계산식을 조금만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W를 구해야 되죠. 자, 어디요? W를 구해야 되니까 몇 와트짜리? W는 우리가 이제 VI예요. VI인데 전류치를 알 수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R은 67오hm, V는 380V. 그죠? 그러면 W는 VI, I를 찾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W는 R분의 V자승으로 한번 이렇게 생기고,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잠깐 끊고 갈게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히터가 Y결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kg 정도가 나오는데, 두 개 한쪽에 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여기를 찍은 거니까 RST 아니면 UVW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와 여기를 찍었으니까 히터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 그러니까 결국은 히터 안에 한 1kg 정도, 1kW 정도 것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전기를 잠깐 놓고 한번 해보긴 할 텐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전기를 먼저 재봐야 돼요. 전압을 먼저 재보고 전류를 재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을 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암페어미터도 가져왔거든요. 암페어미터도 가져왔으니까 암페어미터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원을 넣습니다. 전원을 넣고 한번 켜볼게요. 제가 지금 살짝 소리가 난 것은 제가 이렇게 제로 감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정전 용량 센서라고 해서 그걸 하나 달아놓고
제로 감시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꺼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예약 장치도 있어요. 건조기를 자동으로 켤 수 있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켜질 수 있게 그것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쉬워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는 분이 있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히터를 전원을 넣고 히터를 켜도 히터 켜지지 않습니다. 왜? 히터는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소손이 되기 때문에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가 반드시 켜지고 그다음에 히터를 켜면 켜집니다. 그죠? 제가 이게 원래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닌데 그때 그 베어링이 한번 현장에 있는 것이 실습장에 있는 게 베어링이 나가가지고 좀 모터가 나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고 그때 좀 카바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모터까지 교체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쪽에는 뭐 양산하는 게 아니고 실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게 좀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살짝 고정시키고. 자, 이쪽에 보시면 전원이 온다 그랬죠? 전원이 이쪽에 일단 제일 처음에 전압부터 재보는 거죠. 전압. 1차 측에 전압이 나오는지를 한번 재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373V 나옵니다. 이쪽도 나오겠죠. 아래쪽도. 자, 그죠? 이쪽에 이제 전원이 나온다고 치면 전원이 1차 층에 인가가 되면 나중에는 히터 쪽에 전원이 나와야 돼요. 히터에 얘가 동작을 했을 때. 그래서 동작을 한번 일단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켜고 히터 켜고. 시끄럽긴 한데 이쪽에 지금 마그네트가 붙었어요. 붙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370 나오죠? 이래야 정상인 거죠. 모터 쪽도 마찬가지고 일단 시끄러워서 끄는데 너무 시끄럽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트가 동작을 하고 그때 전압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압이. 그죠? 자, 전압이 나오는지를 보고 나중에는 전류치도 또 측정을 해야겠지만 실제 요 회로를 보시면 모터 쪽에 있는 그 스위치가 켜져야 MC가 붙고 MC2가 붙고 그때 2차 코일 하나에다는 손풍기를 돌려주는 코일인데 거기에 열동용 과부하기 전개 B접점으로 해서 동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히터를 키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과열방지기, 그죠? 과열방지기의 B접점과 온도 컨트롤러의 A접점, 여기에 반드시 MC2라는 마그네트, 모터가 도는 마그네트가 붙어야 돼. 거기에 보조접점을 이용해서 A접점으로 나오고 그때 MC1이라는 것이 붙어서 히팅이 된다는 거죠. 히팅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MC1, MC2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얘가 이제 MC2가 되는 거죠. 히터가 MC1, MC2. 그럼 MC2에 여기 보시면 004번이 마그네트 보조 접점에 A접점에서 밑에 쪽에 A접점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붙어야 반드시 이쪽으로 전기를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모터 마그네트도 붙고 히터 마그네트가 붙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과열방지기에 B접점이 동작되지 않았거나 온도 컨트롤러에서 출력을 내보내지 못한다던가 그러면 히터에 관장된 이 마그네트가 붙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조작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얘를 확인해야 됩니다. 트랜스포머. 그죠? 얘가 거의 그 한여름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한여름처럼 굉장히 더워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절연 파괴라는 게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휴즈가 끊어졌다. 저 휴즈 홀더는 휴즈가 끊어지면 저기 그 LED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저 휴즈가 끊어졌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 확인이 된다고 치면은 먼저 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 결함 파괴가 일어나면 좀 코일이 많이 달라붙은 에나멜 녹은 냄새가 나가지고 좀 심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원을 다 내리고 우리 1차 측과 여기 밑에 쪽이 1차 측이고 위에가 220으로 되니까 밑에 380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좀 틀릴 수도 있겠어요. 결국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 2차 측에 220 쪽에 있는 코일이 단자가 2개잖아요. 그죠? 끝에 가서 보면 그 단자측 여기도 저항치를 재봐야죠. 전원을 다 내리고 저항치를 재봤을 때 테스터기 히터나 이런 걸 재려고 그러면 오음에다 놓는다 그랬죠. 오음. 거기 트랜스포머를 쟀을 때 이렇게 오버로드가 나와. 그러면 트랜스포머가 속에서 탄 거예요. 들러붙었다. 저항치가 무한대다. 또 하나는 쟀는데 저항치가 나옵니다. 저항치가 0에 가깝게 나와요. 코일이다 보니까 0에 가깝게 거의 나올 수도 있고 높은 저항치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때는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니까 그러면 일단 저항치 한번 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빼긴 뺐는데 저항치가 혼자 찍다 보니 저항치를 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 집게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집게를 가져오지 않았네. (50) 한 몇 오hm 나오네요. 55ohm이 좀 넘습니다. 자, 2차 측을 쟀는데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 또 한번 재봐가지고 오버로드가 나오지 않으면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트랜스는 보통 조작전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용량이 나와요. 용량이 50VA 거꾸로 되어 있지만 50VA라고 해서 50W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쓰시면 충분히 드라이호퍼의 용량 조작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드라이호퍼의 전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